저는 강남 이당 한방병원 선임진료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병조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담적 증후군 개념과 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화가 안 될 때 흔하게 하는 검사가 내시경 검사잖아요. 내시경 검사는 말 그대로 위 또는 장의 내부 점막 위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낸 것은 우리가 음식을 소화했을 때 소화되지 못한 노폐물에서 담 독소가 발생돼서 위장 내부가 아닌 이 근육층을 포함한 이 바깥쪽에 쌓여서 돌처럼 굳어지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봤을 때 크게 이렇게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집니다. 점막, 점막 하층, 근육, 장막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내시경 검사나 잘 알다시피 이 안쪽 내부 점막 위주로 관찰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음식물 노폐물에 유리한 독소를 담 독소라고 했는데요. 이 담 독소에서 아마 궁금한 사항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담자는 이 한자를 보시면 원래 달의 담인데요. 한약에서는 노폐물 담, 독소 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한자의 이 모양을 보면 불화자가 2개 있잖아요. 이게 불꽃 염자고요. 이 옆에가 병지름이라는 부수인데요. 즉 병을 뜻하는 부수입니다. 이 한자에서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담이라는 독소는 염증을 유발하는 그 질병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옛 우리 한의사 선현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기 질환의 주된 원인을 저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담 독소가 우리가 이 모형으로 보면 이 위장 내부의 점막보다는 이 근육을 포함한 이 바깥쪽에 쌓여서 이렇게 돌처럼 굳어지는 거를 우리 병원에서는 담적병이라고 하는데요. 옛 한의학 논문에서는 적치라고 했습니다. 이 적치는 한자로 설명을 해드리면 쌀적자 모일치자에서 노폐물이 쌓인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알기 쉬운데요. 이렇게 담적이 이렇게 형성하게 되면 위화장의 운동성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게 됐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 근육층에 담 독소가 쌓이게 되면 소화효소 분비가 저하된다든지, 그 다음에 위장의 혈액순환이 저하된다든지, 위장의 신경이라든지 분비 기능, 그 다음 호르몬 기능이 저하돼서 지금까지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담적이 어느 부위에 잘 생긴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 갈비뼈로 갈라지는 부위가 이 명치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이 명치라는 부위에 담적이 생겼을 때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게 위장의 이 분문 부위, 이 꼭대기 부위에 담적이 생겼다고 보고 있고 주로 채기가 있다고 보고 있는 부위입니다. 그 외에도 이 명치와 배꼽의 가운데 부위를 한약에서는 중환이라 하는데요. 중환 부위에서도 담적이 잘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배꼽 주위에는 이제 주로 이제 소장이라고 하는데 소장 부위에 담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꼽 양쪽에는 주로 대장이 위치하는 부위거든요. 대장에도 담적이 잘 생기고 하복부에도 담적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담적이 생기는 것을 우리 같은 이제 한방내과 전문의들은 보통 숙달이 돼 있으면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엄지, 검지, 중지를 세워서 촉진을 하는데 보통 한 1분 이내에 이 담적이 생기는 부위를 촉진할 수 있고요. 근데 담적이 얼마나 딱딱하게 경화가 됐는지 그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적이 심한 정도를 위장, 소장, 대장 부위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배꼽 좌우측에 주로 대장 부위에 담적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는 장염의 유무라든지 설사라든지 변비라든지 감인성 대장 증후군의 여부를 알 수가 있고요. 하복부에 담적의 그런 촉진을 통해서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자궁이나 방광 부위의 질환, 또 남자도 뭐 전립선이라든지 방광 부위의 질환이 있는지,
또 대변이 차 있는지 여부, 직장이 무력한지 여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스스로도 얼마든지 이제 자가복진이라 해서 담자극의 유무를 알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천장을 본 상태에서 누워가지고요. 이렇게 환자가 엄지, 검지, 중지를 펴서 이렇게 명치부터 지그시 눌러보면 이렇게 담적이 있었을 때는 단단한 덩어리 같은 거 만져주고요. 또 눌렀을 때 통증이 느껴지는 걸 통해서 담적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적이 없는 부위를 눌렀을 때는 단순히 누른 압력으로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담적이 있는 부위는 쉽게 말해서 덩어리 같은 게 만져지면서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것과 없는 부위는 단지 누르는 압력만으로 느껴지는 그 차이를 통해서 얼마든지 담적의 유무를 환자 스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집안에 오래 놔두면 어떻게 되죠? 음식물이 부패해서 나쁜 냄새가 온 집안으로 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담 독소도 위화장 예백에 쌓이는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위장에 혈관과 림프를 타고 전신으로 퍼진다는 아주 중요한 성질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에 영향을 미치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근육에 영향을 미치면 뒷목이나 어깨가 뭉치게 되고, 오정육부 중에 간에 영향을 미치면 만성 피로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듯이 담적병이 한 가지 병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병을 담적병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담적증후군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여기 준비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십병구담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십병구담이라는 용어는 쉽게 말해서 10가지 질병이 있다고 하면 9가지가 담독소와 연관이 있다고 용어에 나오는데요. 이게 한낱 교과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용어가 아니라 저희가 임상을 하면서 너무나도 실제적인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담독소가 전신으로 퍼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담독소가 예를 들어서 오정육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감단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때, 예를 들어서 간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제대로 해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성 피로라든지 지방간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영향을 미쳤을 때는 담독소가 영향을 미치면 심장도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심장 근육도 굳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장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원래 심장은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딱딱하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흉통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독소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버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과 같은 큰 심장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담독소가 아까 환자 설명할 때 가래담이라 했잖아요. 그러한 담독소가 이 기관지 인후에 영향을 미치면 염증을 유발해서 가래를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독소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역류성 식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위산이라든지 미세한 음식물이 역류를 해서 인두나 후두를 건드리기 때문에 인후염이라든지 후두염 또는 목의 이물감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담독소가 여자들 같은 경우 뭐 자궁이나 방광 같은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전립선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인과 질환, 소아과 질환도 유발할 수가 있는데, 담독소가 어린아이한테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담독소가 임신할 때 이 태반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어가지고 어린아이한테 유전적으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담독소가 자궁에 영향을 미치면 뭐 생리통이라든지 생리불순, 자궁근종 같은 부인과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담독소가 눈에도 영향을 미치면 안구건조나 안구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질환이라 해서 뭐 담독소가 있는 경우 비염에도 잘 유발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담독소가 있게 되면 면역력 저하도 일어나서 감기도 잘 걸리고요. 감기가 걸리면 잘 낫지 않고 또 그런 합병증으로 비염이까지 진행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한 인후질환도 나타날 수 있고, 담독소가 심한 경우에는 이명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담독소가 피부, 근육, 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담독소가 피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여드름이라든지 두드러기 같은
다양한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고요. 담독소가 이렇게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우리가 담 결린다는 표현을 들어봤잖아요. 뒷목이나 어깨에 영향을 미쳤을 때 환경통이라는 뒷목이나 어깨가 자주 결릴 수가 있고, 또 옆구리라든지 허리 같은 근육 질환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또 담독소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류마티즘 관절염이라든지 텐션 관련염도 유발할 수 있고, 그 관절염의 정도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독소가 머리에 영향을 미치면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 건망증이라든지 기형적 저하를 유발하는 등,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십병구담이라 해가지고 거의 만병원이 원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